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바의 특성을 아실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전 시간까지는 기본적인 부분, 사실은 C 언어나 이런 언어에서 이미 배우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셨을 거예요. 물론 자바가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생소하셨겠지만 본격적인 자바다운 자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바를 설명드릴 때 객체 지향이란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 부분에 CPU하고 메모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전부 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과 하드웨어와 어떠한 매핑 관계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CPU하고 매핑이 되는 게 연산자였어요. 오퍼레이터들이 있었고, 그리고 메모리랑 연결되는 것이 변수들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쭉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산자를 배우고 변수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이 연산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반복문 같은 걸 배우셨어요. 뭐 조건, 반복, 제어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반복문 같은 것들을 배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어문이라고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것들을 배우셨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나누었느냐 하면 제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배열이었어요.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용하는 거죠. 이걸 했던 이유는 이 반복문, 특히 제어문들 중에서 특히 반복문 하고의 찰떡궁합이다라는 얘기 드렸고, 서로 상승 효과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다 하나 더 하긴 했어요. 이 반복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까지도 배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제부터 객체 지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C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구조체라는 것을 배우셨어요. 구조체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객체 지향이라는 클래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클래스가 이 구조체의 확장판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구조체는 어찌 보면 함수화시키고 반복문을 사용하고 연산자를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쪽이 결국은 연산을 하는 쪽인데 이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 이런 느낌이에요. 뭐 중심이냐면 연산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객체 지향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버리시면 좋으세요. 뭐냐 하면 데이터 중심이에요. 지금부터 할 객체 지향은 데이터 중심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들어오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뒤에 클래스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디자인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이 순서로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로 배웠지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쁘게 만드시려면 함수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 함수 단위로 프로그램을 쪼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일종의 모듈화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뭘 머릿속에 먼저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데이터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거꾸로. 물론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수 있거든요. 자,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흐름, 아니 경제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심에 서 있느냐 하면 데이터예요.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잘 나간다는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를 유심히 쳐다보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처리해내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아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인재들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볼 줄 아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지향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자바로 짠 다른 분의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하나의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울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잘 만들어진, 너무 이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 예술입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엔 C라는 프로시저라는 랭귀지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완전히 객체지향으로 만든 경우도 제가 본 적 있어요. 대세입니다. 그게 흐름이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바라는 객체지향 언어로 구현은 했으나 실제로는 프로시저란 이쪽 부분, 연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떨까요? 어떤 개발자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을까요? 데이터 중심의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실 때 자꾸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자꾸 오셔야 돼요. 반복문 할 때부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if문 정도는 그렇다 치는데 반복문 그 패턴 꼭 찾아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으셨어요. 그래서 포문을 안 쓰고 맨 if문만 나열하시는 분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 중심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장기적으로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객체지향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인캡슐레이션, 인헤리턴스, 폴리몰피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인캡슐레이션은 한국말로는 은닉성이에요. 데이터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니들은 개입하지 마. 데이터를 알아서 관리하겠다. 이게 인캡슐레이션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인헤리턴스, 문법적인 거 말고요. 개념적으로 뭐냐면 아주 추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구체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너럴라이즈한 상태에서 아주 스페시픽한 쪽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헤리턴스. 폴리몰피즘은 데이터의 관계를 이용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때 비로소 연산자와 만납니다. 이 앞에서 이 부분을 잘 해두면 폴리몰피즘은 아주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만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배우는데 결국은 제가 뭘 계속 얘기하고 있었냐면 데이터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